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상원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래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너무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한가해지시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방학이잖아요. 네. 벌써 지난주에 제가 성적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계절학기를 들어가시는 다른 교수님들 계시고 또 새로운 학기에 이제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저희로서는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이게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월 한 달 하고 그다음에 8월 한 15일경이 지나면 네. 20일경부터는 개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굉장히 방학이라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한 3달 동안 재밌게 놀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었네요. 실상은 네. 너무 빨리 갑니다. 그리고 학교도 계속 나가야 하고요. 방학 기간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으세요, 방학 때? 혹시? 이제 되게 그 교수님들이 이게 방학 기간을 좀 안 쉬기라고 해서 뭐 여행을 많이 간다거나 뭐 이렇게들 오해를 하셔요. 그런데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검증이 가능한 한 3가지 목표를 세우죠. 네.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독서를 해서 그러니까 취업과 구직과 진로와 관련된 그동안에 나왔던 신간들을 좀 보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 분야에 관련된 관심거리입니다. 저도 뭐 취미 특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취미 특기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은 잘 세워두지만 남는 결과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건져지면 참 좋겠는데 네. 해볼 일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교수님 이 계획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상원의 취업 콘서트는 취업N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직접 찍으셔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이 영상 그대로 나가면서 저희가 해결까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궁금증을 보내오면 우리 신상원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온 첫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턴 경험도 행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6개월을 했었는데 이게 향후 인사총무 파트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 인턴? 네, 행정 인턴 경력인데 제가 알기로 이 인턴 경력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는데요. 어쨌든 뭐 6개월씩 하고 이랬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분의 사례를 보니까 이 행정 인턴을 했던 경험만으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취업 분야에 많은 도움이 되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턴을 했던 곳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느냐. 가 관건인 거죠. 옛날에는 그냥 인오피스,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그냥 우리가 인턴 했으면 경험이 될 거다. 네. 그리고 뭐 영업 보조를 해봤으면 나 이제 영업사원 되려면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2가지 축으로 봤다는 것은 네. 현재는 굉장히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총무,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인사총무 업무에서도 업무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 연구원에서 했던 직무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거는 도움을 받으려면. 네. 그래서 좀 분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했던 직무군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했던 방향하고. 네. 이건 제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렇게 한 분야보다 그냥 조금씩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과가 좀 어울릴까요? 그 평가를 두고 네. 2가지 평가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끼를 갖췄다. 혹은 뭐 여러 가지는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단순한 질문이 또 갑니다. 이렇게 예. 뭐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냐, 제너럴리스트를 원하냐. 참 어렵고 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스페셜을 말하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각이 될 것 같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우리 MC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특정한 가지를 잘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답을 또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게 동시 공학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경험을 했다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특정적인 기능의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좀 멀티플레이어 스타일이잖아요, 상을 씨. 잘 그래요? 알고 계시죠? 확실해요? 네. 몰랐네요. 네. 네. 자, 행정 알겠습니다. 인턴십의 경우는 또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폐단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자기 전공 특
학기 영역을 좀 살리고 싶어서 행정인턴도 선택을 하는데 네. 사실 행정인턴이라는 게 이분들이 특정 직무를 맡기긴 너무 짧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입장을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네. 그럼 특정한 프로젝트를 줬을 경우 수행을 하는데 기간이 한 1년여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행정인턴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3개월이나 6개월에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업무에 책임 권한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조적인 기능의 일 뺏기는 수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있었던 실화인데요. 모 자동차 회사에 지원한, 그냥 디자인실에 지원한 친구들이 3명이 동시에 인턴을 간 거예요. 그런데 2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3개월인데 2사람이 그만뒀습니다. 네. 그만둔 사유가 있었던 거죠. 내가 복사를 하려고 했으면 복사기 회사를 갔지 이 자동차 회사를 왔겠냐는 거죠. 네. 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복사만 하는 일이었겠죠. 그렇겠죠. 단순 업무.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단순 업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3개월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 네. 정식 직원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네네. 이 사람은 복사를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디자이너의 생명은 진짜 꼼꼼함이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복사를 하더라도 한치 오차도 없이 오탈자도 없고 네. 사실 오탈자는 생기진 않겠지만 이 간격도 그냥 비뚤어짐이 없이 페이지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심지어 이게 스테플러로 찍었을 때 예. 혹시 만지면 이게 손이 다칠까봐 거기에 밴딩 처리까지 해줘서 갖다 줬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처음에 받아봤던 상사 입장에서는 뭐 한 번이니까 이쁘게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준 것은 바로 성실함이고 꼼꼼합니다. 이런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직무를 받았더라도 어떻게 이 직무를 수행하느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직무군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직자가 생각하는 단순 직무군이라는 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물론 뭐 어떤 직무가 주어지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우선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간혹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중에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불행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행정 인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진짜 입사를 할 때 가산점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도적 이슈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있었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청년 구직자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정부에서 궁예지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 재밌는 건 또 정부 돈을 대서 이거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냥 원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산점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그때 지원하는 기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면접도 물어보죠. 이때 했던 인턴 경험이 실무와 어떤 적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 이 준비의 대안을 본인이 가져야지 본인이 이 대안을 가지지 못하면 제가 그냥 했습니다. 네. 그냥 3개월 놀다 왔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누가 사실은 그 사람을 좀 더 가치 있는 상품군으로 보겠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본 분은요, 인사총무 파트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연구원도 6개월로 인턴을 한 것 같은데, 취업준비생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는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많고요. 그 역량에는 경험이 필요하죠. 이 경험은 실제 인사 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인데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획력이냐 창의력이냐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는데요.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채용 업무를 하면서 그 서포트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 대학의 캠퍼스 리크루팅을 따라가 봤거나 예를 들어서 포스트 시안을 본인이 냈거나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사실 이런 캠퍼스 리크루팅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거나 구직자들의 의견이 어떻다라는 것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경험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인턴을 하면서 네.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자기의 직무와 잘 연결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이거를 이제 진짜 구직을 할 때 활용하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전 한 가지 궁금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인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다양한 직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가요? 많이 하면 좋은 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인계치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휴학과 연계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학기 중에 인턴을 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하는 회사는 종일제를 원하는데 네네. 학기 중인 사람은 단순 파트타임으로 인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서 단순 파트타임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한다라는 것은 약 1년 정도 인턴 경험을 회사를 한 2개 정도 바꿔서 아니면 3개 직무 영역을 바꿔서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기간을 정하자.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인턴을 하더라도요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네. 출연자분 중에서도 자벤조이 스페셜에 네, 그 네. 이내 기자 네. 그분도 인턴이시죠 아마. 네. 아마 그분도 네. 그걸 하시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언론 쪽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카톡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방송 언론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스펙이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유은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프로에 예. 한번 나오시는 것도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재건 MC 찾아오시고요. 예, 예, 일단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따로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을 한 30명 정도를 개별 코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이 친구들이 그 언론고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험만 패스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무엇보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입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이 최근에 채용의 경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손품 팔았던 분들은 시험만 잘 볼 뿐이지 인터뷰를 할 때나 자기 기량이나 비디오 테스트를 할 경우에 사실 여기에서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언은 실무 경험도 중요하지만 실무 경험을 선험적으로 하시는 선배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경험인데 네. 이 경험과 스펙을 연결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조연출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분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방송계 현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 언론계 종사하는 분들은 현장 경험을 미리 해보지 않으면 현장에 맞닥뜨려졌을 때 굉장히 난처해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의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청년 구직자가 보내온 두 번째 궁금증을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살이 좀 찐 편인데 실제 면접에 가서 이런 몸 상태가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뜨끔하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저 정도면 그렇게 많이 살 안 찐 것 같고 그냥 귀여운데요. 네, 보기 좋은데요. 예. 네. 이분은 뭐 살 때문에 걱정이시지만 사실 살이 다 이 외모에 포함되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이 외모가 취업을 할 때 많이 영향을 미치나 이게 궁금해요. 예. 중요하고요. 네. 전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거의 채용을 하는 모든 기업의 면접 평가표의 가장 상단에는 용모라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네. 이렇게 보죠. 사실 우리 질문을 주신 저 친구는 이번 학기에 제 수업에 반장을 했던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저도 잘 아는 친구고요. 한 두세 차례 만나서 제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현재 상태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죠.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 친구가 최근에 감량을 많이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걸 물을 겁니다. 좀 우려스러운 분도 계시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니까 좀 풍만한데 우리 회사에서는 좀 기동성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이 현재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히스토리를 같이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2개월 전에는 몸무게가 이것보다 한 5kg 정도 더 불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재의 5kg를 감량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운동을 해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재는 이랬으나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개선하고 싶다. 물론 살이 좀 쪘다 빠졌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겁니다. 네. 그 외의 역량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게 많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평가자의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그렇죠.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자기 노력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그렇구나. 외모를 안 본다 하면서도 네. 평가라는 용모가 딱 있을 정도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요즘 살 빼려고 제가 헬스클럽 갔잖아요. 네. 갔는데 제가 측정을 했어요. 검사를. 그랬더니 네. 그 어떻게 나왔으면 결과가 몸무게에 비해서 저는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살 빼기가 힘들대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좀 많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도? 사실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지 빠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하시고요. 네. 저는 근데 교수님께서 이분한테 내주신 답안을 보니까요. 오히려 이거를 정말 잘만 이용하면은 자기한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살찌신 분이 살을 빼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맞아요. 강조를 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외모라는 게 아직 어린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그 분위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호감, 비호감 외모를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게 또 한마디로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가 호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호감이 맞나요?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네네.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좋은 감정이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서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으면 그 사람도 100% 저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 좋은 호감을 나타내는 인상은 네. 반드시 밝은 인상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 밝은 인상의 가장 좋은 호감은 적절한 인사를 해주는 거죠. 아, 인사. 인사법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걸어보기 전에 저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주는 느낌이 호감이라는 건데 네. 이 호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상대가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오해는 뭐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했어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5가지로 해석하는 게 오해예요. 이 5가지가 뭐겠습니까? 왜 물어보지? 사주려고 할까?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막 파장을 키우는 거죠. 이 5가지 오해는 바로 뭡니까? 네. 상대가 주지 않았던 메시지를 내가 알아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외모에 관해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이 시간 카카오톡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25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깁스한 상태입니다. 곧 면접인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경우 가끔 봤어요. 면접장 가는데 팔에 기부스를 한다거나 네. 가끔씩 뭐 많진 않은데 그런 분들을 좀 가끔 봤거든요. 네. 어때요? 이런 거 갖고 불이익 당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 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왜냐면 첫 번째는 자기 관리인가? 자기 관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분이 뭐 사고를 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자는 거죠. 불편한 분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출근을 예정하고 있다면 네. 어떤 분을 사실은 출근을 시켜서 액티비티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사실 그 영업 사이드에 근무를 하는 분이라면 네. 더더욱 불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면접 전이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상태니까 네. 연락을 해서 사실 불이익 교통사고를 받았는데 네. 제가 보행을 하는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면접에 응해도 될까요? 라고 정식적인 양해를 구해보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네. 아니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분은 면접 볼 기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좋은 호감을 남겼을 겁니다. 아니면 사실 스스로 포기를 해주든지요.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는 거죠. 아니면 네. 낫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어도 다니기도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굉장히 또 현실적인 답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그런 답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도 숨가쁘게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 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도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영상으로 찍어서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소 밑에 보이시죠? 네. 네,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네. 일단은 보내주시면 네. 방송도 한번 타시고 네네. 궁금한 점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